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돈 버는 은퇴가 되겠습니다. 고민 중입니다. 지금 공무원 퇴직 기간이 1, 2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을 당장 때려치우고 국민연금에 올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역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평불파, 무왕불복이란 말이 있습니다. 무평불파라고 하는 것은요, 비탈지지 않은 평지가 어디 있겠냐 이거죠. 널 멀리서 보면은 평지 같아 보입니다만은요, 굴곡이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곡의 세월이 있다는 것이죠. 평탄하게 살아왔어도 사실은 부침이 좀 있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회자정리 거자 필반이란 말이 있듯이요.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떠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떠난다는 것은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무평불파, 무왕불복이라고 하는 정말로 수천 년 전에 주역에서 이러한 인생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가세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자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좀 가세한다는 그런 어떤 잘난 척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네요. 무행불신이란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뭐냐면 불행 없는 행복은 없다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언제나 행복해야만 행복하는 것은 아니죠. 불행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런 어떠한 역경을 극복해야만 정말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자산 관리에 있어서 여러분들 엄청나게 불행을 겪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값싼 어떤 그 인생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생 수업료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적격 자산 관리 컨설팅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인생의 성공 방정식이 매번 말씀드리지만 능력이 뛰어나야만 성공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능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살아가면서 수만 번도 넘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요, 학교를 다니는 거, 고등학교를 다니는 거, 인문계를 가거나 아니면 이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뭐 공업고등학교나 이런 직업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대학교를 가거나 대학교도 과가 많이 있죠. 과를 선택하고 그리고요 나중에 직업을 선택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것인지 어떤 네트워크를 교류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떠한 취미와 특기를 살릴 것인지 이러한 복잡다단한 항상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거 현명하게 선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습니다. 누구와 연애해야 할지, 어떤 그 이성을 배우자로, 반려자로 맞이해야 할지, 이거 굉장히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한 명을 낳을지, 두 명을 낳을지, 아니면은 아파트로 이사 갈지, 빌라로 갈지, 아니면은 월세로 계속 살지, 투자를 잘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만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명한 선택 자기 혼자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일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종합자산관리사, 멘토가 필요합니다. 확실하게 풍부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자기 편의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현명한 그 멘토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돈이 줄줄 새거나 낭비되거나 아니면요 돈을 지키지 못해서 절세하지 못하고 투자하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편의 멘토 반드시 두시기 바랍니다.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도요. 그렇게 잘 치지만은 캐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여 명의 코치가 있죠. 그리고요. 그 예전에는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요.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니면 매니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니저가 대단히 많죠. 코디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니면 뭐 로드 매니저 있고 스케줄 잡는 매니저 있고요. 기타 등등 매니저가 엄청납니다. 이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매니저는 누굽니까? 우리가 손톱 손질도 엄청나게 매니징을 받고 있습니다. 몸매 관리도 받고요, 피부 관리도 받고, 성형 관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받습니다. 심지어는 헬스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매니지먼트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종합자산관리라고 하는 재산을 투자하고 관리하고 절세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멘토를 만나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인가 판매하는 사람, 연금보험을 판다든가 종신보험을 판다든가 예적금이나 아니면 ELS라든가 기타 등등 투자형 상품을 판다든가 이러한 판매하는 사람들의 말만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편에서 그 판매인이 어떠한 그 제안을 했을 때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가 그것을 보고서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항상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 팔지 않는 그러한 멘토를 만나셔야지 금융집사, 자산관리집사, 재무설계집사, 그 다음에 인생의 집사로 평생 반려자로 어떻게 보면요 동행해주는 파트너로 씹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동안 겪어왔던 34년 동안 겪었던 이런 금융과 절세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서 느꼈던 소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엄청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기억력 감퇴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제 친구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매번 건망증이 심하다. 기억력이 감퇴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걱정들 하는데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감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기억을 계속하면요 굉장히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세월이 50대다. 그럼 50km로 달려가고 30대는 30km였는데 60대는 60km, 80대는 80km로 빨리 달려간다. 빨리 달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기억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빠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력 감퇴를 걱정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평생 동안 판단력을 잘못했다. 판단력 결핍을 더 걱정해야 됩니다. 지금도 판단 잘못하고 계시거든요. 연금보험 가입하고 종신보험 가입하고 그다음에 각종 보장보험 가입했는데 해지하라고 했는데 해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나니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개인이 투자해서 손실 보고요.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기타 등등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상속증여세 절세를 했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2세대, 3세대는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트 김에 현명한 절세 전략하고 NGP 플랜을 실행하라고 해도 잘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한 판단력 부재가 훨씬 더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인생에서 재산적 손실을 엄청나게 가져와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초래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하니까 기억력 감퇴보다는 여러분들 판단력 결핍을 더 중요시, 더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현명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그 사람의 그 현명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현명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고민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는 고민이 될 것도 아닌 것이 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현명한 사람들은 반드시 고민하게 됩니다. 지금 나이가 58세인 공무원이 있습니다. 36년 동안 근무 중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무원 연금, 자기 기여금을 36년 동안 정부로부터 받은 기여금, 뭐 보조금까지 해서 다 냈죠. 이제 더 이상 내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자, 그래서 지금 58세입니다. 2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60세 퇴직 시 정년 퇴직으로 공무원 연금만으로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 나은 노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뾰족한 수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의 사람은 고민 안 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고민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을 지금 2년 남겨놓고 퇴직을 해버린다면요. 그리고 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정년퇴직 60세 이후에 그 국민연금을 가입하고자 한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6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60세 전달까지 가입을 하셔야 돼요. 59세 11개월 이후에 가입하면 가능하지만 60세가 되면 가입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59세 때 11개월 만에 가입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이야 뭐 당연히 65세나 75세나 100세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입은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60 전에 퇴직을 해야만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국민연금도 의무납부 기간이 앞으로 그 수급 연령이 65세에서 70세로 늘어가면서 65세까지 연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렇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백년하청입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죠. 언제 황하의 물이 맑아지길 바라겠습니까? 또한 수주대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주대토. 그러니까 농부가 농사짓다가 그루터기에 토끼가 부딪혀서 죽어서 토끼 고기를 먹었는데 계속 농사는 짓지 않고 그루터기에 토끼가 또 한번 머리를 받아서 목뼈가 부러져서 죽지 않을까 이렇게 기다린다.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어리석음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이런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지금이 58세 지금이요. 바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 공무원을 퇴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년 동안에 국민연금 임의 가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공적연금 연계 신청에 따라서 이렇게 7년만 납입을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7년이면 반환일시금 받습니다. 연금 못 받거든요. 그러면 굳이 퇴직할 필요 없죠. 하지만 공적연금 연계 신청에 따라서 그동안 36년 동안 공무원연금 받았고 국민연금 7년 받는다면 합산합니다. 10년 이상이면 공적연금 연계에 따라서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동시에 수혜가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공무원 임용 전에 국민연금 납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일시금 4년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퇴직 60세 이후에는 반환일시금 반납 못합니다. 하지만 58세 때 바로 임의 가입을 하면서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서 4년치를 반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년 동안 납부할 수 있는데 4년치가 응원권이 됐죠. 11년을 납부하니까 국민연금을 정말로 많이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국무부 기간 동안에 추납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988년도 1월 1일 이후 군복무 기간에 대해서 추납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더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 13년의 납입으로 공무원 연금하고 36년, 그 다음에 국민연금 13년, 놀랍지 않습니까? 49년치의 연금을 받는다. 그것도 세계 최고로 좋은 연금, 공무원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현재 가치의 연금, 물가가 아무리 올라도 아무리 장수하더라도 엄청나게 현재 가치의 연금액을 지급하는 이 연금 두 가지를 놓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당장 공무원을 퇴직하는 편이 더 나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개혁 이후에 퇴직한다 그러면요 불이익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고보험료인 55만 원을 그리고 납부해야 됩니다. 추납을 하든가 선납을 하든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임의 계속 가입을 하든가 임의 가입을 하든가 관계없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가입해야 최고의 연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7월 달에는 보수월액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러면 다시 9%인 55만 5,300원이 아니라 57만 3,300원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인상된 보험료를 7년 동안 계속 낸다면요 엄청난 국민연금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이유는요 조만간 연금 개혁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연금 개혁 후 사업장 가입자의 뭐 연금보험료라든가 아니면은 임의가입자 아니면은 임의계속가입자 추납 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현행 보험료가 9%인데 100% 지금 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3%로 4% 인상되거든요. 그렇다면 현행 대비해서 144.4%의 연금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144.4%를 내더라도 100%낸 것과 동일한 보수월액에 따른 연금을 받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44.4% 손해가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퇴직해서 국민연금 가입 강화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중에 퇴직한다. 그 국민연금 연금 개혁 후 퇴직한다. 그러면요. 보수월액 637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57만 3,300원을 지금 낼 수가 있는데요. 연금 개혁 시에는 13%가 된다면 82만 8,100원을 내야 됩니다. 무려 간단하게 매월 25만 4,800원을 더 내야 됩니다. 이렇게 내고도 더 받을 수가 없어요. 예전 57만 3,300원하고 동일한 연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만약 2년 납부와 임의 가입, 그 다음에 5년 임의 계속 가입을 한다면 7년이잖아요. 7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57만 3,300원하고 82만 8,100원하고 비교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손익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퇴직하고서 2년 납부하고 5년간 임의 계속 가입을 최고보험료로 한다면요. 7년 동안에 총 4,816만 원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개혁 후 납부한다면
거의 7천만 원 내야 됩니다. 2,141만 원 추가 납부해야 됩니다. 추가 납부했다고 해서 연금이 더 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2,141만 원 손해가 바로 발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공무원을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또는 임의가입자로 그렇게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면, 그리고 최고로 당장 최고보험료로 납부를 하고 추남 및 임의계속가입을 하게 된다면요, 정말로 엄청난 연금액, 국민연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을 2년 퇴직을 남겨두고 퇴직했을 때 손익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콘스탄트 김저의 절세 자습서 있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이북으로 판매 중인데요. 8,500원 딸랑 합니다. 점심값 15,000원짜리도 있거든요. 16,000원도 있고요. 그렇다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8,500원 투자 가치 있다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의 콘스탄트 김의 숨겨진 절세 노하우 비법을 통해서 8,500원이 뭡니까? 8,500억 원을 벌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공무원을 퇴사한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 지원액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미 36년 만땅 채웠습니다. 정말로 만땅이죠. 일본말을 써도 죄송하지만 이것은 만땅은 사실은 외래어죠. 이제는 36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 손해는 발생하지 않죠. 물론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손해는 극히 제한적이고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공무원을 퇴직하고 나서 공적연금을 연기한다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하고 국민연금 두 가지를 모두 다 평생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노후 상품, 노후준비 상품을요, 두 개나 받는 겁니다. 하나만 받아도 굉장한데 두 개를 받으니까 엄청나죠. 그 다음에 배우자가 만약에 연금을 공적연금 받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요, 이 각각 유형연금 있죠. 공무원연금하고 그 국민연금, 각각 유정연금 발생한 금액의 100%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을 받는다면 다른 공적연금의 유정연금 100%다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같은 연금에 대해서는요, 그 유정연금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약간 불이익이 될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공적연금은 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원을 퇴사해서 국민연금을 가입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퇴사가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퇴사를 한번 걱정해보고 고민해보고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말로 순간의 선택이 노후 생활에 풍요로운 노후 생활비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런 것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편안하게 어떻습니까? 공무원연금 퇴직해서 공무원연금 받아서 생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마치 주택연금 가입해서 편안하게 내 집에서 이자 한 푼도 내지 않고 그 주택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한다. 이런 생각과 정말로 똑같은 아니란 생각을 현명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게 되는데, 정말로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을 현명한 사람은 고민이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주나 재능이 많으면 수고가 많고요. 너무 영리하면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생이 많아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죠. 하지만 이 말은요, 잘못된 말입니다. 재주가 많은 것을 그렇다면 회피합니까? 아니면 너무 영리한 것을 회피하고 우둔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재주가 많으면 남한테 이타적인 정신으로 희생정신이 있고요.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영리하다? 영리하지 못하면 이상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리함으로써 고생이 쓸데없는 걱정으로 고민이 많다가 아니라 남들이 하지 못하는 고민을 통해서 엄청난 메리트를 가져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고민이 자신의 노후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민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구약 성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노여움이 많다. 왜냐하면요, 지혜롭지 않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노여워할 필요도 없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요, 왜 그렇게 안 하지 하면서 자꾸만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듣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그래서 노여움이 많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여움을 없앤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관리에 있어서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고요. 종합자산관리사의 지원을 통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이처럼 공무원연금하고 그 국민연금을 두 개 동시에 받음으로써 정말 최고의 노후생활, 라비앙 로즈라고 하는 장밋빛 인생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